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떨어지고요. 나스닥은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이제 3만 포인트 아래로 내려서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22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그렇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수준이다. 뭐 이런 정도였고요. 또 경기 부양책이 아직도 미적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실망감을 좀 가져왔다. 그 다음에 뭐 실업상 청구 건수가 조금 안 좋게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대신에 이제 화이자 백신이 승인된다. 이것이 이제 시장의 기대감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우선 접종자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미국 증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환 청구권은 주식을 채권 대신 가져오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쌀 때 그런 부분들 전환 청구가액이 결정이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채권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이자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 해가지고 주식으로 바꾸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증시 쪽으로 유입된 개인들의 자금이 무려 116조 원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매수한 개인들의 순매수 금액은 60조 원대인데요. 증시 대기 자금이 또 60조 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자, 지금 들어온 자금만큼 증시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개인들의 자금 유입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1일입니다. 네, 시장이 일단은 뭐 상승에 대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고 만기일도 잘 넘기고 뭐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들마다 많이 오른 종목들과 아직 덜 오른 종목들 간의 어떤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놈도 오르고 저놈도 오르고 많이 올랐다가 좀 쉬고 덜 오른 것들은 올라가고 이런 장이라서 뭐 시장에 참여하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요즘처럼 좋은 장, 너무 좋은 장, 수익이 많이 나는 장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익이 잘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라든지 종목 선정에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 번씩 보유하고 계시는 포트폴리오들을 뒤적거려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상승 기조는 다우지수를 보면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크게 내렸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도 조금 지켜보자라는 느낌들이 좀 강한 편입니다. 즉 상승 이후에 조정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죠.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 즉 상승 장세 속에서는요, 이렇게 상승은 강하고 조정은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하락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상승이 부담스러울 때, 그럴 땐 옆으로 조금 서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 보여주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죠. 좀 이렇게 옆으로 좀 서주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 장세 속에서는 조정의 양상이 좀 보인다, 상승이 좀 주춤했다 해서 바로 팔아먹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려 봅니다. 다우지수는 조금 내렸습니다. 0.23%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29,998.67 네, 1.4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3만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뭐 이게 뭐라 그럴까요? 특정한 어떤 수치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기 싫어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 3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뭐 어느새 3만 2만 넘었다고 할 때가 언제였는데 벌써 3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장을 그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나스닥은 12,405포인트 지금 0.5%도 올라왔어요. 자, 둘 다 이제 하락 출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스닥은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된 거고 다우지수도 막판에 끌어올리기가 계속 됐었는데 마지막에 물량이 조금 나오게 되면서 하락세로 결국엔 마감이 좀 됐습니다. 뭐 그런 포지션이고요. 뭐 시장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료만 조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가가 하락 출발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미국의 실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타났죠.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가 지난주보다 13만 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5만 명대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70만 명대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85만 명. 이거는 이제 뭐 연휴 이후에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에 또 늘어난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시장이 예상했었던 집계치가 이제 73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난 모습이기도 하고요. 막판에 이제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봉쇄 조치의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고용이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지금 3주간 2.5단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미국도 지금 보면은 지역별 봉쇄 강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장사하지 마! 그러면 알바들이 어디 가서 일합니까? 그죠? 다 실업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일시적 실업자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실업수당 청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소가 곧 되겠죠.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 경제지표 상황에서는 시장이 또 부담스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도 악화 일로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날 하루 사망자 수가 3,100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라고 월스트리트에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백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증시를 중간에 끌어올린 것은 ECB의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하고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ECB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했다라는 것은 이 FOMC에서 미국도 미국 중앙은행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ECB 쪽에서 보게 되면은요, 일단 뭐 금리 동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당연한 얘기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가 아직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는 당연히 동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채권 매입 정책에서 보면은 이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규모를 1조 8,500억 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5천억 유로 정도를 증액했다. 운영 기간도 연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사고 더 오랫동안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이 대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도 운용 기간을 연장하고요. 또 내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여기까지는 이제 시장이 다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뚜렷하게 뭐 시장을 끌어올리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음 주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ECB의 이러한 양적 완화 조치가 일어나게 된다면 FOMC에서도 당연하게 양적 완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연계돼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로 연결되는 FOMC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겠다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재정부양 협상 이 부분은 지금 별 진전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로 간에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을 볼모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정말 눈꼴사납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그런 재료 중에 하나이긴 한데 공화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금 새로운 공화당의 제안을 잇따라서 거부한 민주당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타협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공화당도 뭐 잘하는 거 없어요. 네, 그래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해줘야지 이제 국민들의 경제가 이제 경기 부양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만들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뭔가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자기들 당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저렇게 지지분양을 끌고 있다는 거 정말 저건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정치라는 부분들은 약간의 쇼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기업이나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잠깐씩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도 별거 없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요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관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근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은 소식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요. 지금 FDA 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은 미국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젯밤이죠. 어젯밤 10시부터 이제 이 심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FDA 자문기구에서는요, 이 화이자의 백신을 사용해라. 그래서 이 권고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FDA가 이 권고를 뭐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보통은 이제 이 자문기구에서 이야기한 내용대로 들어가는 결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자 백신이 승인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화이자 백신 안 쓰겠다 할 수가 없는 게요. 영국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뭐 바레인, 캐나다, 뭐 다른 나라도 다 쓰고 있거든요. 안전하고 뭐 좋다 그러면서 긴급 승인 다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미국이 화이자를 거부할 이유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긴급 승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 결과 발표가 나와야지 이제 좀 더 좋은 상황이 벌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들은 이제 승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다음 주에 모더나 이 부분도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보니까 내년 1월쯤이나 돼야지 승인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전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비싼 거 먼저 팔아먹고 싼 거 들어오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백신 접종이 미국 이번 주말부터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다. 우선 접종자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서 이 감염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려면은 아무래도 2차 접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 1월 정도쯤 되면은 감염자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속도가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유행을 마감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교두보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좋아지게 된다면 경제지표나 경제 상황들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와 좋아진다, 경기 좋아진다 이런 쪽으로 기대감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게 되면서 주가를 더 끌어당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아직은 여러분들 주식을 팔아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승 장세 아직 뭐 조금 겁먹으신 분들도 있죠. 너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너무 오른 거 아니고요.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상승 드라이브 계속 걸어 놓으셔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죠. 코스닥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주가 변동성에 주의보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전환 청구라는 것이 이제 전환사채를 이용한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표면 이자가 몇 프로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이 정도 가격에 얼마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수익을 이자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주주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물량 출회에 따른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환 청구권 행사.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자 2% 3% 먹을 필요가 없다. 주식으로 그냥 뭐 적게는 20% 많게는 몇백 프로씩 먹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바꾼 다음에 주식 매도 차익을 얻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이 전환 청구권 행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신주가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매도 물량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기존 투자자에게는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전환 청구권 주식, 전환 주식 수가 비중 10%가 넘는, 즉 전체 유동 주식의 10%가 넘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신주가 상장되는 그런 전환 주식수 비중 이제 10%가 넘는 종목은 이제 5개 회사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어떤 회사면 이제 장원테크라는 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서 26.6%가 분산적으로 순차적인 상장을 한다. 와, 26.6%요.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서 26.6%면 실제 유동 주식
주식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그러면은 네, 상당한 부담이 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SN, 그 다음에 한양디지텍, 기가레인, 서희건설 이런 기업들도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서 전환 주식수 발행이 비중이 높은 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희건설 같은 경우 11%, NSN이 18%, 뭐 이렇게 해서 10%대, 네, 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이런 그 전환 주식 청구 건수가 총수 비율이 높은 거이기 때문에 유동 주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네, 2배, 3배로 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비중들이 대체적으로 30에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유동 주식 돌아다니는 것은 전체 발행 주식이 50%밖에 안 되죠. 정말 거의 곱하기 2배 정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그 전환 청구가 되는 저런 물량들이 시장에 빵 하고 터지게 되면은요. 당장 이제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안 파는 경우도 있어요.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매도가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전환 청구를 1,000원에 할 수 있어. 근데 주가가 지금 2,500원, 3,000원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바꿔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아, 나 주식 투자를 더 열심히 해야지. 네,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면 처음에 나는 채권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3% 이자를 받으려고 채권에 투자한 사람인데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데 왜 안 팝니까?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물론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개념 때문에 안 팔 수도 있는 뭐 전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네, 거의 일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전환 주식 청구, 이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은 뭐 공시로 나오긴 하는데 공시 안 했다고 해서 또 제재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한 2, 3년, 많게는 5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공시만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아마 이 기업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물량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 대충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5년 안에 거 공시만 훑어보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 시간 내서 한 번씩 살펴보시고 보유하기 기업들, 네, 어지간해서 큰 기업들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조그만 기업들,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이런 그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은 한 5년 이내 공시만 한번 잘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청구권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 그럼 별 문제 없습니다. 1년 이상 남아있으면 별 문제 없이 그냥 계속 투자하셔도 상관이 없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올해 증시로 유입된 개인 자금이 116조에 달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외국인들이 시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개인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기 3월달부터 증시를 끌어올린 그런 상승 주역은 개인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요. 뭐 그 당시 시점에서 개인이 없었다면은 증시가 더 많이 하락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물론 개인이 없었으면 기관이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도 지금 거의 네, 자기들 단타 치는데 바빠가지고 그렇게 큰 기대감을 걷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 우리가 해낸 거예요. 지금 이 주가 상승. 그러면 이 주가 상승에 대한 주인공은 바로 나야 바로 난데 네,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외국인들 나머지 더 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개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데다가 또 증시 대기 자금도 풍부하게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이용해가지고 네, 외국인들보다 더 많은 수익 그런 것들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이제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약 116조 원,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45조 원, 그 다음에 코스닥에 16조 원이 들어가 있고요. 코스닥하고 코스피 다 합쳐가지고 62조 원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증시 대기 자금이 나머지 한 60조 원가량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6조 원, 120조 원에 가까운 이런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와 있고 또 시장에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아직 피날레는 끝나지 않았다. 보통은 이제 조금 잔인하지만 증시의 마지막 상투는 개인들이 많이 잡거든요. 미치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아직은 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기 자금이 아주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더 많이 오르고 더 이상은 주식을 안 할 수 없다라는, 뭐 밤에 잘 때마다 막 생각나고 이불킥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상투를 많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기까지는요, 아직 조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네, 지금은 현명한 투자를 통해서 아직은 멀었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이유는 저금리죠. 일단 첫 번째 저금리. 뭐 금리로서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거기에다 이제 부동산 규제. 이 부분들은 이미 예고를 해드렸지만,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금들을 증시 쪽으로 쥐어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시 쪽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연초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거.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조정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 주가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더 올라간 상황이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을 통해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부분들이고, 주가가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는데 한참 동안은 재료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하는 말이 최근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네. 참 웃기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근데 공부한 사람들,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전반적으로 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고 알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제는 전략이란 걸 좀 세우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냥 아직까지도 뉴스 보고 아니면 어디 추천주 보고서 그냥 매수하시는 분들 많지만, 이제는 실제로 경기 동향을 분석을 하고 앞을 시장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추천주가 있더라도 그것을 나의 입맛에 맞게 잘 이제 요리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일종의 뭐 그런 거죠. 라면 하나 끓이더라도 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넣기 뭐 하니까 그냥 라면만 먹습니다만, 어떤 분은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 파송송 계란탁 아시잖아요. 라면에 빠바박. 네.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추천주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잘 분석해가지고 아니야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고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네. 다만 이게 대중의 어떤 광기 미치는 거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제시리 모모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시장의 그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의 얼굴만 바뀔 뿐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그 장기 투자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요, 계속 들어온 자금들을 이 사이클에 따라서 다 털리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떠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어쨌건 아직은 네, 시장이 상승한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혼조 양상을 마무리했는데 뭐 나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관망하는 흐름들이 더 많이 있고 또 기대치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연말 랠리 기대감 아직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이 상승함에 따라서 전환 청구 행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피해가려면 최근 5년 내에 있었던 공시사항을 잘 살펴보시면 물량에 대한 부담을 줄여낼 수 있습니다. 비중이 많은 종목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동주식 비중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물량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주가 하락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자, 올 한 해 동안 증시에 유입된 개인 자금이 116조 원, 어마어마한 자금인데 아직 멀었다. 그 얘기 해드렸으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치로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변동이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주가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아니라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락을 한다. 일단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한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네. 아시겠죠? 네. 지금 일단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정했어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계속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많은 내용들이 그런 사실들 뒷받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당분간은 네, 시장에 대한 상승 기대감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오늘 주말장이라 변동이 좀 심할 것 같죠? 그래서 변덕은 항상 주말장에 나타나는 선물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9시부터 네,
무료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놓치지 마셔야 되겠죠? 네. 오늘 아침 9시부터 88TV 그리고 유튜브에서 무료 라이브 진행되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네. 저하고 같이 또 주말 오전장을 잘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